네, 그러면 저는 이번에 미카이에서 발표된 마이크로 MIL 그래프 베이스드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 포 컨텍스트 어웨어 다이그노시스 위드 마이크로스코피 이미지스 논문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본 논문의 경우에는 MIL 논문이기 때문에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면,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 같은 경우에는 개별 여러 포인트에 해당하는 인스턴스와 이 인스턴스들을 집합으로 구성된 백의 관계로 정의되는 데이터셋에서 백 레벨만을 가지고 학습되는 약지도 학습의 일종입니다. 어, 백을 구성하는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이 경우에는 아이덴 인디펜던트하고 아이덴티컬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인스턴스들로 구성되어 있고,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백을 구성하는 인스턴스 중 하나라도 양성일 경우에 백 전체를 양성으로 정의하는 스탠다드 어썸션 MIL로 대부분의 문제가 정의됩니다. 음, 주로 MIL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인스턴스별로 특징을 수출하는 피처 익스트랙션 부분과, 그리고 이 피처들을 집계하는 어그리게이션 모듈, 그리고 백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클래시파이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서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방법론이 나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MIL 같은 경우는 다른 도메인들보다 주로 기가픽셀 단위의 초고해상도 병리 이미지인 홀슬라이드 이미지 WSI에 국한되어서 연구가 집중되어 왔는데요. 그 이유는 이 WSI 같은 경우에는 기가픽셀 단위이기 때문에 하나의 패치를 256 곱하기 256이나 512 곱하기 512 단위의 패치들로 나누어서 인스턴스를 구성을 할 경우에 되게 수만 개의 인스턴스들로 백이 구성이 되고, 인스턴스들 간의 특징이 대부분 유사하기 때문에 ML 문제들 중에서도 어려운 문제들에 속해서 주로 이 WSI에 국한돼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MIL 특성상 여러 인스턴스들을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 정의이기 때문에 어, 각 인스턴스 개별의 예측이나 간접적인 예측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병리학 진단과 같은 판단의 근거가 중요한 부분에서 WSI, MIL이 특히나 최적화된 방법론으로 주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WSI 같은 경우는 초고해상도 이미지이기 때문에 전용 스캐너 장비가 필요하고, 많은 컴퓨팅 소스라던가 많은 자원, 인프라스트럭처를 필요로 하는데, 실제 메디컬 센터 같은 환경에서는 이런 스캐닝 장비가 지금 현재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지라도 되게 편리하고 비용이 적은, 많이 보급되어 있는 마이크로스코피 이미지들로 사용을 한 MIL 병리 진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이 MIL을 마이크로스코피 이미지에 적용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하는데, 그중 예를 들어 이 마이크로스코피 이미지 같은 경우는 기계를 통해서 스캐닝을 하는 게 아니라 병리과 의사가 직접 주관적으로 수동으로 이미징을 하기 때문에 전체 부위를 스캐닝하는 게 아니라 특정 부위에 국한되어서 중복적인 이미지가 대다수 되어 있거나 상계적으로 이미징을 실시하기 때문에 위치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MIL에서 연구되고 있는 GNN을 활용한 GNN MIL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치 정보를 활용을 해서 그래프 구성을 실시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로스코피에 한해서는 위치 정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GNN MI를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마이크로스코피 이미지를 통해서 GNN 기반의 MI를 마이크로 MI를 본 논문에서 제안합니다. 주 구성 요소로는 프리트레인된 프로즌 픽처 익스트랙터와, 그리고 대표 이미지를 셀렉션하는 레프레젠테티브 이미지 익스트랙터, 그리고 이 그래프 기반의 집계 모듈인 어그레이션 모듈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리프레젠테티브 이미지 익스트랙터가 거의 이 모델의 방법적인 핵심적인 기호이자 유일한 기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프리트레인된 피처 익스트랙터를 프로진에서 개별 인스턴스들의 피처를 인베딩을 실시하고, 그렇게 얻은 피처를
인스턴스 픽처를 디클러스터 임베딩을 통해서 유사 이미지끼리 소프트 임베딩을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오른쪽 수식에서 볼 수 있듯이 무작위로 클러스터 센트로이드를 초기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센트로이드와 각 인스턴스들의 거리를 기반으로 해서 각 인스턴스가 그 클러스터에 속할 확률을 가능도를 정의하는 ZSC 방법을 통해서 이 어제인먼트 매트릭스 Z를 이렇게 센트로이드와 Z를 번갈아 가면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클러스터링을 최적화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사한 이미지로 구성된 소프트 클러스터들에서 주목된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그 중 하나 대표 이미지들을 클러스터별로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소프트맥스가 아니라 여기서는 하드 건벨 소프트맥스를 사용해서 셀렉션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벨 소프트맥스는 를 사용한 이유는 일반적인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는 확률표를 생성할 수는 있는데 샘플링 과정에서는 argmax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퍼런셜을 하지 않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전체 샘플링 과정을 프레임워크에 통합시킬 수 없고 이제 구별해서 샘플링을 해야 하는데 이런 건벨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포워드 하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알그맥스를 사용한 원합 벡터로 샘플링을 실시를 하지만 백프로파게이션 과정에서는 로짓에 건벨 노이즈를 더하고 템퍼러처 파라미터를 통해서 그 정도를 조정하면 통해서 이 셀렉션 하는 샘플링 과정을 좀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줌을 통해서 이 전체 프레임워크의 이 샘플링 과정을 통합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 클러스터별로 대표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어, 네, 선택을 하고 그 샘플링 벡터와 인스턴스 피처를 곱해서 각 클러스터별로 대표 이미지 Q 매트릭스로 구합니다. 그래서 각 클러스터별 대표 이미지를 구한 다음에 각그 대표 이미지의 모든 쌍들끼리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드 건벨 소프트맥스를 사용을 해서 각 인스턴스별로 가장 유사도가 높은 인스턴스 하나만을 선택을 해서 연결하는 형식으로 굉장히 스파스한 그래프 구성을 실시합니다. 그렇게 구성된 그래프를 통해서 일반적인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층을 통과하고 전체 노드의 평균하는 형식으로 인해서 이제 백클래시피케이션이 수행되게 됩니다. 실험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즌 메디컬 파운데이션에서 수집된 리얼월드 데이터로 899명이 총 13만 5,100개 이미지, 인당 150.3개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고, 정상 데이터는 5만 2,339개 이미지, 배열은 100배, 200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브레키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스코피 이미지인데요. 어, 이는 컨트롤된 환경에서 수집된 벤치마크 데이터로 환자 81명이 총 7,909개 이미지, 인당 평균 96개, 4개, 그리고 정상 데이터는 2,480개 이미지로 리월드 데이터에 비해서 배율도 40배, 100배, 200배, 400배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데이터 수가 20분의 1 정도로 적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도 임밸런스하고요. 실험 세팅 같은 경우에는 프리트레인된 피처 익스트랙터로 이미지넷으로 사전학습된 레슨날 스파를 사용을 하였고 해당 모델은 클러스터 수는 동적으로 최적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데이터셋별로 최적의 클러스터를 서칭하여서 시즌 같은 경우에는 36개, 백키스 같은 경우에 16개 클러스터를 선택해서 해당 논문에서는 GAT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GNN 레이어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베이스라인 컴패리즌인데요. 어,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마이크로 MIL 같은 경우가 거의 완벽에 가까운 두 가지 모두 데이터셋에서 완벽에 가까운 분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고 이는 기존 WSI에 최적화된 MIL 모델들과는 다르게 어,
마이크로스코피의 문제를 굉장히 리던던시와 절대적표가 없는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브레이키스 같은 경우가 시즌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앞서 메타데이터에서 봤듯이 데이터 수가 적고 컨트롤된 환경에서 수집된 벤치마크 데이터라고 할지라도 어, 되게 적은 데이터 수와 임밸런스한 클래스 분포 등에 따라서 좀 학습하기 어려웠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기어가 I이기 때문에 이 I의 기어를 리얼월드 데이터 셋을 활용을 해서 코사인 유사도 기반으로 엣지를 형성할 확률이 0.8 이상인 경우를 시각한 히트맵인데요. RI가 없는 경우에는 인스턴스들끼리 되게 인접한 인스턴스들을 유사한 인스턴스들끼리 되게 분집되어서 좀 밀집된 형태로 부분 부분적으로 그래프 엣지가 연결된 모습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성능이 좀 다양한 인스턴스들 간의 메시지 패싱을 불가능하게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성능이 안 좋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RI를 사용한 경우에는 보다 좀 흐트러진 부분에서 다양한 인스턴스들의 특징들끼리 연결되어서 성능 향상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그래프의 엣지를 연결하는 방법들의 비교인데요. 커넥션을 하지 않은 경우와 랜덤하게 연결한 경우, 코사인 시뮬러티 기준으로 유사도가 낮은 것들끼리 연결한 것과 논문에서의 코사인 유사도를 기반으로 연결한 것, 네 가지를 비교를 했는데, 두 케이스 모두 당연하게도 코사인 시뮬러티를 사용한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는데, 벨키스 같은 경우에는 랜덤한 경우와 코사인 디스리미티한 경우가 결과가 똑같고, 그리고 코사인 시뮬러티와 비교해서도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점을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건, 어, 브레이크이스 같은 경우는 애초에 데이터스 자체가 중복된 이미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아무래도 컨트롤된 환경에서 수집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크게 기여가 없는 결과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링 방법과 대표 이미지 셀렉션 방법을 비교한 부분인데, 주로 오프라인 클러스터링 방법에 해당되는 K-means 방법과 온라인 방식으로 클러스터링 DC 방법, 그리고 이제 인서 셀렉션을 건브를 사용을 했는데, 오프라인 방법인 K-means에 비교해서 DC가 모두 우월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건브를 사용한 인서스 셀렉션의 경우 특히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중복도 정도가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달라질 때 모델이 얼마나 그 중복도에 대해서 강건한지 성능 변화를 측정한 결과인데, 전체 환자 그룹 중에서 중복도가 높은 상위 그룹을 T10으로 하고 낮은 그룹을 B10으로 구분을 했을 때, 어, 왼쪽에 있는 부분이 트레인 셋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테스트 셋이라고 했을 때, 분포가 달라질 때 어떻게 성능 변화가 이루어지는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 MIR 같은 경우는 전체 경우 분포가 달라질 때에도 일관적으로 강건하게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ABMI, 좀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2번과 3번 같은 중복도가 높은 케이스에서는 주로 좀 트랜스 MR 아래 좀 복잡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낮은 성능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ABMI나 DSMR 같은 위에 좀 간단하고 어텐션 자체가 좀 스parse하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 모델들은 하락이 아니라 오히려 성능 상승을 보여주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주요 컨트리뷰션으로 어,
딥 클러스터 임베딩과 하드 건벨 스피드맥스를 사용을 함을 통해서 중복된 이미지를 제거하고 대표 이미지를 셀렉션함을 통해서 기존의 그 공간 좌표에 의존하고 낮은 리던던시 톨러런스를 가지는 GNL-MIL이 가진 한계를 해결하였다는 부분과 리얼월드 데이터에서 최고 성능을 달성하였고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최초의 마이크로스코피 이미지를 위한 MI 모델을 최초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주요 기여가 있습니다. 다만 트랜스밀과 같이 공간 좌표를 필요로 하는 모델의 경우에 있어서 어, 공간 좌표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마이크로스코피 이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실험을 진행했는지 세부 실험 세팅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베이스라인의 본 문문의 주요 기여가 GNN-MIL인데 관련한 GNN-MIL 모델이 포함되지 않았고 위치 정보가 없어서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기에는 사실 현재 존재하는 MIL 모델 중에서 위치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배율 간의 하이라키칼한 그래프 구성과 같은 방법이라던가 똑같이 코사인 시뮬레이터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구성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금 아쉽고 그리고 그래프를 사용한다는 근거가 사실상 이 주요 기어가 중복 데이터를 없애고 인스턴스 셀렉션을 한다라는 게 주요 기어인데 그렇다면 굳이 그래프를 사용할 만한 그 당위성이라는 게 좀 부족하지 않나? 다른 뭐 MIL이나 다른 MIL 모델에 적용을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그래프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살짝 단점으로 생각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RI에서 네. 그 저 패치들은 어떻게 선정되는 거예요? 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드 투 엔드로 그냥 하드 건벨 소프트 맥스를 통해서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에서는 원화 벡터로 인해서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 과정에서는 소프트 맥스로 치환돼서 되기 때문에 그 미분 가능해져서 학습 내에서 그 선택되는 어떤 인스턴스가 선택됐지 최적화되는 방식으로 선택되고 있습니다. 그 약지도 방식으로 선택되는 구조입니다. 어디에서 저 선택하는 로직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하드건벨 소프트맥스. 그 그러니까 근데 왼쪽에 빨간색 표시된 거 있잖아요. I1부터 IS. 네. 걔네들이 어떻게 선택해요? 그게 지금 마이크로스코픽? 네, 그 특징이 지금 마이크로스코픽 이미지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문제 세팅 자체가 네. 저 빨간색 아, 이게요? 바운더리 자체가 어떻게 아, 돼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병리과 의사가 수동으로 자기 주관에 의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임의로, 그러니까 자기 주관대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미징을 해서 인서스들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그 실험에서 RI 없이 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지금 이런 과정이 다 생략되고 네, 그냥 그래프도 못 만들지 않아요? 아니요, 그냥 인스턴스 셀렉션 부분이 없어지는 거고, 중복된 이미지로 구성된 원본 백을 통해서 그냥 코사인 시뮬레이터를 사용해서 인스턴스 간의 연결을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스턴스 인스턴스는 존재하니까 네, 인스턴스 간의 시밀러리티에 따라서 그래프 고정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네, 그래서 중복이라고 하는 게 정말 같은 곳을
찍은 이미지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곳인데 비슷한 경우도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복도를 측정할 때 그냥 단순하게 중복도가 0.995 이상인 인스턴스들을 중복으로 취급을 한다라고만 되어 있었고, 그 병리과 의사가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그 중복된 위치에서 계속 여러 번 이미징을 실시하다 보니까 그런 좀 다른 부분인데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는 애초에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그 실제 데이터가 그런 중복된 이미지가 많은 환경이라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럼 이 방법이 정확도 보니까 꽤 높은 정확도인데 네. 그러면 WSI 이미지에서 이 방법을 적용해도 그 높은 확률이라고 그 중복도 제거는 안 하더라도 아마 거의 그렇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WSI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미지를 스캐닝을 하고 거기에서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패치 단위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이 모델의 핵심이 중복도가 많은 데이터셋에서 대표 이미지만을 선택을 해서 이제 인스턴스 셀렉션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초에 중복도가 존재하지 않는 WSI 같은 경우에는 그 핵심적인 방법의 기여가 현격하게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 방법이 가능한 거는 그 리얼월드 데이터가 의사가 ROI를 영역을 미리 선정해 놔서 가능한 겁니다. 실제 그 WSI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생략되고 그걸 방법적으로 찾는 말인 거죠. 다시. 이렇게 관심 영역을 네. 기존 WSI는 의사 개입 없이 찾는 거고 이 방법은 의사가 관심 영역을 정해 놓은 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근데 사실 이게 비교하기가 좀 모호하지 않나요? 애초에 비교하기가 모호한데 그래서 이 마이크로스코피 자체의 그런 특성들을 다루지 않은 기존 ML 모델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크로스코피에 최적화된 그런 모델로 그냥 제안을 한 거고. 비교 방법도 그냥 이런 케이스에 맞춰서 네, 하나 맞습니다. 근데 사실 마이크로 MIL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 다른 그냥 그 WSA 자체에 핏하게 제한된 모델들도 사실 성능이 나쁘지가 않아서 애초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미지 같은 경우는 태스크 자체가 애초에 좀 쉬운 MIL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질문 있는데 네. 그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그 중복이 있는 이유가 일단 궁금한 게 의사 한 명이 여러 번 추출을 한 건지 아니면 뭐 여러 명한테 부탁을 해서 뭐 혹시 이미 왜 중복이 있는지 혹시 그건 그냥 의사, 네, 의사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 왜 그걸 그렇게. 한 부분 주변에 그냥 여러 개 호칭을 직접 한 건가? 네, 그냥 기계를 통해서 스캐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이 부분 약간 좀 중요해 보인다 싶은 부분을 그냥 여러 번 이미징 한 거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 번 그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 네. 그리고 그 중복도가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 달라질 때 시험은 있는데 그 중복도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에 대한 성능 차이 실험은 없는 거죠. 그렇고 올라가고 내려갈 때. 중복 트레인 데이터부터가 중복도가 높은 트레인 데이터에서 실험이랑 뭐 낮은 중복도를 가진 트레인 데이터 시험. 어, 1번 데이터가 높은 데이터에서 트레인하고 낮은 데이터에서 테스트를 한 경우고요. 2번이 낮은 데이터에서 학습을 하고 주목도가 높은 데이터에서 테스트를 한 결과고, 마지막 3번이 처음부터 높은 데이터에서 학습하고 테스트도 그 높은 데이터에서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중복이 서로 다른 이미지들 간 중복이 이미지 하나 안에 중복. 어, 전체, 한자의 부위가 전체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특정 부분의 사진들을, 그러니까 전체 부위의 일부분에 대한 그게 하나의 사진이고, 그 사진들 간의 중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기서 하고 있는 저 사진에는 중복이 없는 거죠. 저건 사진 한 개인데. 아, 그 안에도 중복이. 작은 박스가 인스턴스 하나 이미지 자체고, 이 전체 부위는 그냥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 사용한 이미지인 거고, 이 이미지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백이나 인스턴스 데이터셋에서. 그럼 뽑을 때 여러 이미지를 한 번에 찾으려고. 네, 맨 처음에 모델에 들어갈 때는 이 중복된 데이터 전체가 들어가서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한 대표 이미지를 셀렉션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왜 있습니다. 그걸 중복이라고 해요? 정확히는 중복이 아니잖아요. 오버랩. 그, 글쎄요. 그런 거죠. 네, 실제로 완전히 중복은 아니고 네, 맞습니다. 오버랩된 애들 중에 꽤 많이 얘네들이 오버랩된 거. 클러스터링 하면은 동일한 클러스터로 묶일 테고 네. 그 클러스터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죠. 아무래도 0.99라는 임계값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겹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중복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 그 선택이라는 게 네. 그중에 그러니까 인스턴스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 이미지로 구성된 클러스터당 하나의 대표 이미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여기서 인스턴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어, 왜 그냥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그, 그러니까 의사가 저렇게 찍었을 때는 그 영역의 그 주변에 뭔가 이제 의심사항이 있으니까 한 장만 찍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면서 찍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를 찍으면 선택하면 그러면 나머지 영역이 커버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얘기대로 0.99 이상 대부분이 겹치는 경우를 가정하면 그냥 전체를 포괄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그게 제일 정확하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버려도 되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해봐야 그렇게 영역이 커질 것 같지는 않은데 대부분 겹칠 테니까. 그 이미지를 이렇게 셀렉션하는 게 아니라 구성된 그 소프트 클러스터링 된 하나의 클러스를 구성하는 이미지들끼리 어떻게 이미지 전체를 프로세싱을 다 포괄할 거쳐서 수 있는 하나의 이미지로 합치는 형식으로 어, 그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의사가 했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그럴 것 같았으면 의사도 한 장만 찍었겠죠. 그러지 않나? 근데 그러니까 그럼 문제를 일부러 저렇게 셀렉션을 하려고 그렇게 해놓고 저렇게 했는데 네. 사실은 성능 면에서만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합치기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네. 방법적으로 네. 조금 셀렉션하는 것보다는 이 합친다는 게 그냥 바운딩 박스를 만드는 거예요. 저 이미지 영역이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럼 그 패치가 가지는 해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는 하겠죠. 이 바운딩 박스 자체가 하나의 이미지, 그러니까 마이크로스코피로 촬영한 하나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의로 해상도를 조정할 수는 없어. 그냥 장비의 한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선택하는 거 말고도 더 좋은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그렇게 구해놓고 전체를 포괄한 영역 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패치 사이즈의 동일한 해상도를 가지는 영역을 찾아낸다거나 그러니까 정확히 사실은 저 셀렉션을 한다는 거는 의사가 찍었던 여러 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가장 뭐 가능성이 높은 하나를 선택하기는 하는 거지만 네. 그래도 그게 최적일 리는 없잖아요. 최적이었으면 한 장을 찍고 말았겠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최적의 어떤 그 인근 바운더리 어디인가에 최적으로 예상되는 그런 패치가 존재할 텐데 그건 얼마든지 동적으로 조정 가능하잖아요. 실제로 의사가 찍은 패치와 무관하게. 음, 그런 식의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중에 하나를 그냥 선택해버리는 접근 자체가 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문제 세팅을 해놓고 이거를 뭐 노블하게 저런 방법론을 도입해가지고 푼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넘어가는 그 과정이야 그렇다 쳐도 그 문제 세팅 자체에서 좀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해놓고 이제 가장 최적의 어떤 가능성이 높은 애를 고른다 뭐 그거는 그런데 그 가정 자체가 이미 최적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한계가 좀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아무래도 왜 이렇게 찍어야만 했는지와 같은 그런 뭐 의사의 의도라던가 방법의 당위성 같은 게 언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인이 이루어진 이후에 좀 얘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의사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어 그런 어떤 AI 도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막 여러 장을 찍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AI 도구가 내가 찍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알려줘 이게 아니라 내가 찍은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안에 최적의 영역을 찾아줘 이랬을 거라는 거죠. 음, 그러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야 문제 자체가 더 의미가 있어지는데 문제 자체를 그냥 심플하게 만들어 놓고 느낌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최적은 될 수가 없는 거고 그걸 떠나서 일단은 그 의도 자체와도 좀 잘 맞지가 않는 거. 문제 의사가 저렇게 많이 찍는 이유가 있는데도.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저 찍지 않은 영역은 아예 무시되는 거죠? 네,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입니다. 네. 또 질문 있어요? 네. 첫 발표였죠? 네, 맞습니다.